여기에서도 또 이제 피터 시프가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좀 폰지 느낌이라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존버 존 버나드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어떤 자산을 모아야 될까?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비트코인이에요? 골드예요? 금이에요? 저는 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 피터 시프라고 해서 이분의 이 채널에 비트코인이냐 골드냐 이렇게 해서 폭스뉴스에 나가서 이렇게 토론을 한 거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드리면서 이 두 지금 사회자 아니 그러니까 두 이렇게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 사회자라고 해야 되나? 두 출연자죠. 출연자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게 여러분들 설득되시는지 한 번씩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골드냐 이거 한번 선택해 보고요. 이건 진짜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구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해서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첫 번째 출연자는 앤서니 폼플리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출연자는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출연자인데요. 앤서니 폼플리아노라고 해서 별명은 폼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 그다음에 기업가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회장 겸 CEO다. 그래서 이제 프로캡은 어떤 회사냐 보니까 단순히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 대출, 파생 상품, 금융 서비스 이런 수익을 내겠다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거든요. 비트코인이 어떤 뭐 반도체를 파는 거야, 뭘 파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걸 기반으로 대출, 파생 상품, 금융 서비스 뭐 일단 뭐 그렇게 가시고요. 자, 이 플리아노가 뭘 얘기했냐면요. 비트코인은 이 공급량이 제한된 디지털 화폐 자산이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방어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공급 제한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이 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디지털 금이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냐 이거죠. 근데 보면은 나 오늘 뭐 0.000000000000001 비트 샀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면 대체 제한된 공급량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1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수량만 정해 놓고 0.0000001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란 자체가 실물 기반도 아니잖아요. 금처럼 만약에 실물 기반이라면 '아 이렇게 나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디지털 그냥 하나거든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뭐 디지털에서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과연 제한된 공급량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비트코인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믿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터 시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자인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진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금 강세론자잖아요. 그래서 쉬프골드 뭐 이런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학파의 뭐 경제관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팽창, 달러 가치 하락 이런 걸요 여러분들 경고를 하고 대표적인 이 금 강세론자이자 또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엄청나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거의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실질적 가치나 현금 흐름이 없으며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는 투기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비트코인 요즘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어디죠? 반도체나 이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니까 비트코인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오르잖아요. 참 이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버블 논쟁을 피터 시프랑 폼피아노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렇게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뭐 또 가격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66,5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거는 10월 역사상 이 25년 10월 사상 최고치를 126,200달러에서 47% 하락한 수치이다. 거의 50%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날 금 현물은 온스당 4,304 뭐 40, 그다음에 4,46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25년 초에 2,600달러 대비 115% 상승한 상태이다. 이 극적인 대조가 이제 두 투자 자산 간의 이런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래서 피터 시프 이 금 강세론자는 뭘 얘기했냐? 이 버블 붕괴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월 15일 날 폭스 비즈니스 생방송
방송에서 피터 시프는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 버블은 이미 터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5년째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년 전이랑 장기 투자로 보면은 5년 정도면 장기 투자죠. 그래서 5년이랑 같은 수준이고, 장기 투자자들이 이 금을 보유했다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주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5만 달러 깨고 그다음에 2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문제되는 게 이 스트래티지,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또 많이 담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불타게 하면서 평단가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뭐 이자를 준다, 막 이렇게 뭐 배당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맞냐? 비트코인을 대체 뭘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얘가 파는 것도 아니고 뭐 라면을 뭐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서 배당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약간 폰지 느낌이 나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피터 시프가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좀 폰지 느낌이라고. 그리고 폼피아노의 반론은 뭐냐? 장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은 금을 압도한다. 그래서 폼피아노가 뭐라고 했냐? 이 단기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 성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연복리 수익률이, 이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55에서 60%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은 약 12%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 수익 데이터에서도 지금 2015년 10,000달러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면 오늘은 지금 약 430만 달러가 됐다. 그래서 금 투자를 했으면은 24,500 수준의 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변동성은 버그가 아닌 기능이다. 그래서 폼피아노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자산들은 모두 고변동성이라며 비트코인의 이 급등락이 바로 장기 수익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여러분들 처음에 나온 사람이 보유를 해서 진짜 지금까지 오래 보유한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최근에 뭐 5년 내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5년 전에 하셨어도 지금 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그렇게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금이 먼저 달린 뒤에 비트코인이 따라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이 먼저 상승하면 100일 후에 비트코인이 더 크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되게 역사라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20년이 됐나요? 한 18년 됐나요? 이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식회사도 한 상장한 지 18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막 역사가 깊은 회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회사,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비트코인 지금 6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66,500달러, 그리고 금은 온스당 4,340달러.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 보니까 비트코인 47%, 아니면 금은 22% 빠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훨씬 높네요. 그래서 43,000, 그다음에 골드는, 금은 145% 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변동성은 한 55% 이렇게 올랐다. 근데 비트코인 한 12%에서 18% 정도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25년 연간 수익률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0%인데 골드는, 금은 115%다. 이렇게 플러스 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금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란 게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뚫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가 저는 비트코인의 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쉬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그냥 디지털 무다, 그러니까 디지털 나띵이다. 이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피터 시프가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비싸다고 이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디지털 헛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나띵이다, 디지털 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실물금을 디지털화하면 실제로 금이 이전되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와 폰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또 피터 시프가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더 비싸게 팔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게 뭐 탈중앙화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폰지 구조다, 정확하게 이렇게 피터 시프가 얘기했고, 마이클 세일러를 또 여기서 또 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이 지금 우선주 있잖아요. 스트래티지 우선주가 고전적인 중앙화된 폰지 구조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세일러의 이 비트코인 축적 모델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프,
이 하이프의 의존성, 그러니까 ETF, 그다음에 유명인 홍보, NFT 붐,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 채택 뭐 이런 걸로 일시적 광풍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 뭐 펀드멘탈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의 가치와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이제 피터 시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실물 가치와 산업 수요가 있다는 거. 금은 전자, 의료, 보석 이런 데 지금 실물 산업에 수요가 존재하는 귀금속이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요즘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더 이제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21년, 25년 중앙은행의 이 분기 평균 금 매수량이 225톤으로 지금 2016년에서 20년의 2배 수준이다. 그래서 탈달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트렌드는 구조적이다. 저는 이제는 진짜 패권의 변화가 온다. 이 달러 패권의 변화가 온다고 거의 뭐 유튜브에서 몇 명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류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금을 제가 주식쟁이임에도 불구하고 ETF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탈달러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막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도 제가 굳이 이 주식쟁인데도 그거를 읽어 드리면서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너 좌파냐?"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국이 잘 되길 바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저보고 어떻게 바꾸라니. 저는 그냥 읽어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26년 금 전망에 대해서도 이 JP 모건은 26년 금이 온스당 이 4,000달러를 타겟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1월 28일 날 5,589달러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이 이후에 3월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금이 조정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금융 세력들의 이런 뭐라고 하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은 달러에 투자한 자본들은 다 금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유지가 안 되면.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에 3 월에 전쟁이 났고, 그것도 다음에 해 드릴 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지금 중앙은행의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2022년 이후에 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대방 리스크 없는 유일한 자산, 제재 리스크 없는 유일한 자산으로 금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서 다국화 시대가 더 빨리 가고 있고, 금이 이때부터 진짜 속도를 타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읽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비주류잖아요, 비주류.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비주류입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맞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때는 인정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뭐 학고이고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맞으면 인정해 주시기 약속합니다. 약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맞으면은 약속 꼭 하세요. 지금 이란 전쟁도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제가 이길 거라고 이 다른 교수, 중국의 장 쉐칭 교수인가? 그분이 예측한 거 얘기해 드리면서 "그렇게 될 거다." 전쟁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거는 뭐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 아이러니한 이런 게 뭐냐면요. 이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 비트코인 막 비트맥시들이 막 이거를 막 클래리티 법안 뭐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을 트럼프가 해줄 것이다. 이것만 믿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갑니다. 불장 옵니다. 이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비축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형사 민사 몰수로 취득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관 자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모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몰수한 걸로만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쉬프는 역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뭐냐? 쉬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 비트코인은 원래 정부로부터의 이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탈중앙화, 익명성 처음에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죠. 탈중앙화 원칙에 충돌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이거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전에 진짜 비트코인 잘 나갈 때는 뭐 탈중앙화다, 익명성이 있다, 그렇게 진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부에서 이걸 인정해 주니까 좋은 자산이다. 저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로. 예전에는 제가 비트코인 잘 몰랐는데 그냥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크립토 진영 내부에 반발도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이 솔라나나
XRP 그다음에 카르다노까지 이 포함한 이 초기 크립토 전략적 비축 구상에 대해 이건 2017년 리테일 트레이더 포트폴리오라고 비판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과의 또 비교를 했는데요. 반면에 금은 이 특정 정부나 정치 세력의 이 지지 없이도 6,000년 역사 속에서 가치를 유지해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죠. 그래서 진정한 이 정부의 중립적 자산이다. 그리고 뭐 익명성도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금 실물 가지고 계시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요. 탈중앙화도 아니에요.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냐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금을 얼마 갖고 있냐는 실물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은요 들여다볼 수 없죠. 웬만해서는 물론 뭐 다 까보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어디 쪽이 맞을까? 그래서 쉬프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년 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2026년을 이 귀금속에 있어 진짜가 되는 해로 규정하며 금과 은이 이 탈달러화와 그다음에 국채 신뢰 하락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7,000달러 이상일 때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매도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피터 시프가요. 그래서 자본이 이제는 금이랑은 채굴주로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폼피아노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돼서 스팟 ETF나 아니면은 기관의 커스터디나 아니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이 되면서 이제 이념이 아닌 측정 가능한 자금의 흐름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래서 단기 디플레이션 압력은 결국 중앙은행의 이 추가 통화 팽창을 유발하고 이것이 이 비트코인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이 통화 슬링샷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저축의 기술로 규정하고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구조적 해지로 포지셔닝 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게 금이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저는 금이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워렌 버핏의 입장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S&P 500의 이 상관관계는 지금 26년 들어서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26년 3월 이란 분쟁이 변동성 시기에서 이 30일 상관계수가 0.74까지 급등을 해서 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이 주식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시프의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기자산이라는 논지를 뒷받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과 금을 모두 싫어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취한다. 네, 여러분도 워렌 버핏이 은을 샀다가 팔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물음표를 주겠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근데 달러가 지금 뭐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건 뭐겠어요? 금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워렌 버핏은 25년 11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줘도 안 사겠다고 이렇게 재확인했고요. 금에 대해서는 17만 톤의 이 금을 100년간 아무리 쓰다듬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는 비생산적 자산으로 분류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자면요. 결국에 이 논쟁의 핵심은 가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피터 시프는 이 물리적 실체와 산업적 효용, 그다음에 역사적 검증, 인류 역사적 검증이죠. 이런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나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 폰지와 같은 이런 폰지처럼 이 더 큰 바보가 사줄 것을 의존해야 된다. 근데 반면에 폼피아노는 가치를 이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희소성, 장기 수익률, 그다음에 제도적 수용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1층 화폐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진짜 금이 강세이고 비트코인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한 이제 조정일 뿐이다. 다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진짜 어디 뭐 측정할 수도 없고 그냥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앙은행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모아간다.
준비 자산을 모아간다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르길 바랄 뿐이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10년 뒤를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에는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차라리 금에 손을 내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는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저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뭐 도와주실 분들은 이렇게 뭐 아무거나 뭐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한번 10년 뒤에 어떤 걸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피터 시프랑 그다음에 폼피아노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